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이의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다문화 가족이고 특별히 이주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결혼 이민자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또 누구일까요? 자, 각각 법에서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결혼 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한 경험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을 뭐라 그런다? 결혼 이민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또 누구이냐? 국적법 제2조 2조에서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인 경우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다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뭐라고?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좀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있죠. 출생 기준 한국인 내 남편과 출생 기준 한국인의 아내가 결혼한 경우는 당연히 다문화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출생 당시 지금 현재 외국인의 남편과 외국인의 아내 역시도 다문화 가족에서는 제외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 그러면 남편이 귀화했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내가 귀화했거나 외국인, 그래서 둘 다 외국인의 경우를 빼고 둘 다 한국 국적의 출생자를 뺀 이렇게 교차하는 관계를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 현황을 보면요, 1990년대 이후에 혼인 정년기의 농촌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자,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다문화 결혼은요,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를 보입니다. 언제까지? 한 2015년, 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주 배경 및 현황을요, 통계청 자료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아직 2020년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자료는 아마 2021년 한 11월 정도 돼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10월 이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통계청 2020년 자료에 실린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주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요,
자, 밑에는 다문화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가 지금 1000건이죠. 1000건 단위고요. 쭉 내려오다가 언제까지요? 여기가 가장 낮죠. 2016년 가장 낮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다문화 비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중에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요. 2015년에 7.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총 100건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7.4%의 혼인은 다문화 결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 쭉 증가하면서 현재는 10건 중에 1건, 그러니까 100건 중에 10건이 다문화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전체 혼인은 23만 9천 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0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 2018년에 비해서 7.2%나 감소하는데요. 다문화 혼인 건수는 4.0%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이 중에서 다문화 혼인 건수는 4.0%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전체 혼인 건수 중에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혼인 건수는 10.3%, 약 10쌍 중에 한 쌍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아내가 있고, 외국인 아내라는 것은 남편은 한국인 남편이라는 경우죠. 그래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결혼하고 있는 비중은 2018년은 67%였는데 2019년 다시 늘어나면서 약 70%에 가까운 비율이 다문화 혼인 건수 중에 약 70%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남편과의 다문화 혼인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귀화를 한 가구는 약 13.5%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9.3%, 외국인 남편은 17.2%, 귀화자는 13.5%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아내와 혼인은 2.3% 증가하였고, 귀화자의 혼인은 1.1%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의 혼인 연령 비중을 살펴보면요. 도표를 보면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과 다문화의 혼인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 간의 혼인의 경우는 가장 많은 남편의 혼인 연령이 언제냐면 30에서 34세가 36.8%로 가장 많은 반면, 다문화 혼인인 경우에는 45세 이상, 남편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2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는 45세 이상이 29.5%로 가장 많고, 다음에도 35세에서 39세로 30대 후반과 30대 초반 순으로 상당히 연령대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5세 이상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문화 혼인을 한 경우 이 40대 이상에서는 도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도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최대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혼인 연령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45세 이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한국인 간의 혼인보다 다문화 혼인의 경우 남편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아내의 혼인 연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도 25세에서 29세 사이이고요. 다문화 혼인도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점에서의 남편의 나이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혼인을 한 아내의 경우는 20대 후반이 25.8%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 20대 초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다문화의 경우도 30대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2019년 자료이고요.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을 보면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세입니다. 반면에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8세로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의 차이는 2.2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문화 혼인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을 하고 있는 평균 초혼의 연령은 남편의 경우는 36.8세, 아내의 경우는 28.4세로 두 남편과 다문화 혼인을 하고 있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의 차이는 8.4세로 한국인 간의 2.2세와 상당히 많은 연령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8세, 아내는 28.4세로 전년 대비 0.4세, 0.1세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초혼 연령은 0.4세가 증가했고 아내의 초혼 연령은 0.1세가 줄어들어서 두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는 오히려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문화 혼인을 한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8.4세로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초혼 연령 차인 2.2세보다 6.2세나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재혼 연령도 같이 살펴보면요.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은 49.9세, 아내인 경우는 46.4세가 평균 재혼 연령입니다. 나이의 차는 3.5세인데요. 다문화 혼인의 평균 재혼 연령을 살펴보면요. 남자의 경우는 48.6세이고 여성의 경우는 39.1세로 남자와 여자의 연령 차이는 9.5세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나이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재혼 연령은 48.6세이고 아내는 39.1세로 전년보다 남편은 0.68세, 아내는 0.6세 증가했다. 남편이 더 큰 숫자인데 0.8세 증가하고 아내는 0.6세 증가했기 때문에 이 폭 역시도 전년에 비해서 남편과 다문화 혼인의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는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 연령 차별 비중을 보겠습니다. 2019년 자료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초혼이라든지 재혼 연령을 살펴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40.2%가 10살 이상의 부부 연령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면 50%가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출생 기준 한국인 가정은 연령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오고 있냐 하면 약 1살 내지는 많게는 5살 정도가 50% 이상이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1세에서 5세 사이의 수준에서 한국은 부부간 연령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은 10살 이상의 연령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10살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저기를 만약에 10살에서 15살, 15살에서 20살로 나눴을 때에도 그 결과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 차이는 남편 연상 부부가 78.5%로 남성이 연상 경우가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내 연상은 15.8%, 동갑내기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내가 연상인 경우도 있죠. 아내가 연상인 경우에 살펴보면 출생 기준 한국인 경우는 아내가 연상인 경우 1살에서 2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살 이상 연상인 부부 42%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어서 앞에 통계와 맞물려서 다문화 가족인 경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인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을 살펴보면요. 남편 초혼과 아내 초혼이 79.4%, 약 80%가 초혼과 초혼의 결혼이라고 보면 다문화 혼인의 경우는 초혼과 초혼의 비중이 57.8%인데 반해서 남편 재혼과 아내 재혼이 17.5%, 그리고 남편 재혼과 아내 초혼이 11.6%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초혼과 아내 재혼도 13.2%를 가지고 있어서요. 다문화 혼인의 경우는 남편 초혼과 아내 초혼이 57.8%로 한국인 기준 약 80%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혼인 중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중은 57.8%로 가장 높고 모두 재혼 17.5%, 아내만 재혼 13.2%, 남편만 재혼 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중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어서 모두 재혼인 비중은 반면에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 비중 2009년, 2014년, 2019년을 살펴보면 이렇게 진한 색으로 갈수록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상당히 진한 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2014년에 다문화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앞에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옅은 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9년 다시 진한 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혼인 건수를 보면 건수로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나 서울, 인천 순으로 다문화 혼인 건수가 많고요.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그러면 제주가 13.2%, 충남, 전남이 11.8% 순으로 제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세종이나 대전은 5.6%, 8.0%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을 2019년 자료로 살펴보면 아내 기준으로 아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보시면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30.4%, 그 다음에 중국, 태국,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출신의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30.4%로 가장 많고 중국, 태국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베트남과 태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혼 건수, 이번에는 이혼입니다.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다문화 이온 건수를 보면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체 이온 건수 중에 다문화 가족의 이온 건수 자체도 이렇게 우하향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이온 건수가 건수도 높았지만 비중도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 8.9%까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다문화 이온은 9,868건으로 전년 대비 386건, 그러니까 3.8%나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9년 전년 이온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데 비해서, 전체 이온이 증가한 데 비해서 다문화 이온은 3.8%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자료는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전체 이온에서 다문화 이온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마찬가지 전년 대비 9.4%보다 0.5%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이온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온의 유형별 비중입니다. 외국인 아내인 경우 59.4%에서 현재 2019년 47.1%로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 남편은 소폭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또 귀화자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개년도 3번의 종단으로 살펴봤다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 아내 를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이온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평균 이혼 연령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는 48.6세, 여자인 경우는 45.8세, 약 2.8세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연령대에서 이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의 평균 이혼 연령은요, 남성은 49.7세, 여성은 39.9세로 약 9.8세의 연령 차이를 가지면서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평균 이혼 연령 차이의 2.8세보다 7.0세나 높은 2.8세보다 7.0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지속 기간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은 보시면 20년 이상 37.7%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 가족의 이혼을 살펴보면요. 5년 미만이 32.6%, 그리고 9년 미만이, 그러니까 10년 미만이 29.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5년 미만이 32.6%로 가장 많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 2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족의 경우는 재판 이혼이 39.9%,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의 비중은 전년보다 0.6%, 협의 이혼의 비중이 0.6%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다문화 이혼의 협의 이혼 비중은 출생 기준 한국인 간의 협의 이혼 비중 80.8%보다 20.7%나 낮다. 즉,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 이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문화 혼인 이혼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 경우는 제주도가 가장 높았었죠. 비중으로 치면요.
그런데 이혼 비중을 보면 광주나 전남 이쪽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수로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혼 건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고요. 전년 대비 이혼 건수는 세종, 대전 등이 6개 시도는 증가합니다. 세종이나 대전 등은 증가했고, 그리고 전북이나 제주 등은 11개 시도 중에서 감소, 제주와 전북을 포함한 11개 시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20%나 증가했어. 엄청 이혼 많이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세종의 이혼 건수 자체를 보면 41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35건, 6건이었다가 41건으로 늘어나면서 비율 자체가 전년도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20.6%로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건수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지역별 다문화 이용 건수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세종은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건수, 전년 대비 건수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0.5%, 전남 10.2%, 경기 9.5% 순이고요. 세종 6.7%, 대구 6.8% 순으로 났습니다. 세종이 낮은데 전년 대비는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신 국적별 이혼 비중을 보면요. 아내의 경우입니다. 중국과 이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혼을 한 외국 출신의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37.8%로 가장 많고, 다음 베트남 26.5%, 다음 필리핀 3.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비중은 2.1% 감소했고 베트남 비중은 0.4% 증가한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및 다문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출생아 중에 다문화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 다문화 가정의 출생도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줄어드는 폭보다 다문화 가정의 줄어드는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 중에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태어나고 있는 아이의 100명 중에 약 6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년 대비 14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출생은 30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기 때문에 0.8% 감소한 것보다 전체는 7.4%를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가정이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비율 자체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는 작아졌지만 전체 자녀 출생 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아는 오히려 0.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의 통계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분석들은 최대한 배제를 해서 있는 도표 그대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인구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별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문제점들, 지금 통계와 관련돼서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